오늘 아침에 뭐 국민의힘 당사 분위기는 꽤 들떠있고 쾌활한 분위기인 반면에 민주당은 코가 쭉 빠져있는 뭐 그런 분위기 감지가 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신문들 제가 전 사설을 다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사설들의 분위기 역시 한겨레 신문만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매서운 비판을 했고, 나머지 신문들은 뭐 양비론을 펼친다든지 별거 아니었다든지 심지어 태산명동에 서일필 그렇게 떠들썩해서 막 뭔가 있는 줄 알고 쳐봤더니 생쥐 한 마리가 찍찍거리고 나오더라. 뭐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전 신문들, 그러니까 좌파 신문이냐 우파 신문이냐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신문들이 김건희 씨가 할 말은 한 건 아니냐, 상식적인 선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건 아니냐, 특히 어떤 사적인 은밀한 대화에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데까지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방송이 있기 전에는 뭐 본방사수, 그래서 모든 자기 지지 세력들을 결집할 것처럼 사실은 요란스러웠는데, 방송이 막상 나가고 난 뒤에는 자크 더 마우스, 조용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재명 후보가 형수님한테 했다는 그 극악한 쌍욕, 그 욕설도 방영을 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후보 배우자가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해 관점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문제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고,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 대변인은 MBC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MBC가 공정한 언론사라면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녹음 테이프도 같이 틀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정작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저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일을 하고 있죠. 카피라이터 정철, 이 사람 원래 뭐 왔다 갔다 좀 했던 사람인데 결국 민주당에서 이제 선거대책본부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지상파 시청률 50% 이번 일요일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 MBC 스트레이트 시청률 궁금하시죠? 17%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7.2% 나왔습니다. 물론 이 스트레이트라는 그 시사기획 프로 평소 시청률은 2% 남짓입니다. 지난번 시청률은 2.4%였는데 무려 17.2%. 이것은 그 스트레이트라는 보도가 엄청나게 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이런 것보다는 이 김건희 씨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번 대선 후보들에 대한 관심, 그것이 그만큼 높았다, 뜨거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고요. 김건희 씨 측은 이제 MBC에 서면 답변을 보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해 성착취한 일부 진보 인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말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 측은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 정치 행보와 선거 캠프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사설 정보지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가 남편인 윤석열 후보한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웃기기도 하고 이런 얘기까지 하나 싶은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남편을 저 사람 뭐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게 멍청해도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저런 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 인물이 좋나 힘이 세나 배 튀어나오고 코 골고 많이 처먹고 방구 달고 다니고 당신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 라고 이명수 그 촬영기사한테 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 지인이 오늘 이 글을 뭐 이미 인터넷 공간에는 알려질 만큼 알려진 글인데, 이 글을 저한테 전달해 오면서 이것이야말로 보통 부부의 진짜 모습이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 전달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50대 아주머니들, 뭐 4말 5초 뭐 이 어간에 있는 그 여성들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대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이다. 이것이 건강한 부부라는 반증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 남편과 아내가 물론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이었지만 나와가지고 둘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알아맞히는 게임을 했던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답은 평생연분. 이걸 이제 알아맞히면 되는 겁니다. 평생연분. 평생 두 글자라는 나와 있고 연분 두 글자만 알아맞히면 되는 거죠. 이쪽에서 이제 판때기를 들고 있고 저쪽에 있는 배우자가 그걸 알아맞히는 게임이었는데 그때 시청자들을 막 웃음의 도가니로 밀어넣었던 그때 오답이 뭔 줄 아십니까? 평생 왼수. 그러니까 이 부부는 정말 손바닥 이쪽 저쪽 말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평생 연분. 본인들이 뭐 평생 우리는 평생 연분인 것 같아요. 이러면 닭살 돋고 저거는 분명히 뭐 문제가 있는 부부야. 그러니까 그냥 신랑 앞에서 꼼짝 못하고 마누라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뭐 평생 연분이라니 얼굴 두꺼운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도 연분 어쩌고 저쩌고 저리 이러고 있지. 우리네 삶에서 보통 부부들은 다 평생 왼수 그런 걸 들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제 그 김건희 씨가 했던 방송 내용에 나온 육성 통화 내용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참 솔직한 여성인 것 같다. 또는 참 소탈하다. 그리고 뭐 말솜씨가 좋다. 어눌하게 문장이 잘 안 되는 말을 잇따라 속사포처럼 써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말 속에 상대편을 끌어들이고 상대편을 설득하는 그런 힘을 가진 말투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게 멍청해도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저런 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 인물이 좋나 힘이 세나 배 튀어나오고 코 골고 마음이 많이 처먹고 방구 달고. 저는요 제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딱 제 얘기거든요. 인물이 좋나 힘이 세나 배 튀어나오고 코 골고 많이 먹고 방구 달고 다니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얘기하는 줄 알고. 주식시장 아침 시황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히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윤석열 후보 테마주로 분류되어 있는 뭐 이런 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그러나 그 테마주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어서 어떤 우리가 그 전날에 있었던 사건의 그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지표는 됩니다. 히림 상한가 30% 7,930원 기록했습니다. 2,300여 개의 코스닥 상장 종목 중에 오늘 아침에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거래일에는 10만 20만 주에 불과했던 거래량이 오늘은 개장 후 단 20분 만에 270만 주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김건희 씨의 그 육성 통화 내용이 방송을 타기 전보다 10배 이상 화들짝 환영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히림이라는 회사는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테마주들은 급락세입니다. 까뮤 ENC 16% 떨어져 있고 써니전자 15% 떨어져 있고 안랩 13% 떨어져 있다. 이게 9시 한 20분 무렵에 그때 살펴본 지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니 해도 돈은 알고 있다. 어제 일요일 저녁에 전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잡았던 그 김건희 씨의 육성 통화 내용의 생방송은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 결과가 궁금했는데 국민들의 전체적인 민심의 동향을 돈은 알고 있다. 어떤 정치적인 선입견도 없이 오로지 실제적인 영향이 어디로 갈까라는 것만 바라보는 돈, 주식시장에서의 돈, 이것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은 상한가 30% 치솟고 어떤 상대적인 기랑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안철수 후보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이명수 촬영 기사에게 뭐 우리 캠프로 와 그러면은 일하는 거에 따라서 1억 원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우스갯소리는 1억 원 갖고는 안 되겠어. 이명수 씨를 10억 원쯤 준다고 그렇게 스카우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그 방송을 틀어줬던 MBC 박성재 사장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더라도 유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원래 이것을 녹취를 했고 이명수 씨가 소속돼 있는 그 인터넷 회사인데 유튜브 채널 거기에 백은종 대표가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제가 괜히 MBC 측에 줬나 이런 생각도 든다. 후회된다 이런 뜻입니다. 녹취록을 부분 공개한 걸 보면 중요 대목들을 빼고 한 부분들은 왜 그랬는지 그게 뭐 법원의 판결 때문에 그랬는지 MBC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는 그 7시간이 넘는 분량을 전부 공개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상당 부분 이미 공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백은종 씨, 서울의 소리 백은종 씨가 그 김건희 씨의 통화 그 내용을 직접 다 들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한 말입니다. 첫 번째 대화를 듣고 두 번째 대화를 들으면서 야, 화술이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 누구나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모든 말이 다 진실인 것인 마냥 그런 착각이 들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당의 반응이 아니라 여당의 반응에서조차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이제 이런 반응도 있고 판도라 상자 해서 그 상자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건 판도라 상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궁금한데 민주당은 왜 본방사수 동료 캠페인을 당 차원에서 했던 건가요? 그러면서 이른바 핵폭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은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민석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 전에는 김건희 7시간 볼 수 있는 거니? 말을 패러디를 한 거죠. 김건희 7시간 방송, 김건희의 건희를 뒤에다가는 볼 수 있는 거니?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이경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아닌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 하라는 윤석열 후보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면서 해달라는 대로 다 되었는데 왜 이래도 난리실까요? 이거는 방송 전에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여권에서조차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줄리 의혹을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한편 걸크러쉬, 호감형이라는 호평도 나왔다고 합니다.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걸크러쉬, 여러분 걸크러쉬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성에게 여성이 반할 정도로 남성이 반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여성에게 반할 정도로 매력적인 캐릭터, 이거를 걸크러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씨의 그 생방송을 보고 그 육성 녹음된 방송을 보고 걸크러쉬, 호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본방 사수를 언급했던 정철 총괄위원장은 이쯤이면 한 점 한 획 편집 없이 7시간 다 까지 않을 수 없겠다. 내일이라도 어디서라도. 이건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7시간을 다 깝니까? 그러면서 MBC의 스트레이트는 이제 그만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류근 시인은 소문난 잔치 불러놓고 결국 김건희 쉴드만 치게 됐다. 누이도 매부도 면피에 성공했다. 김건희 악재를 호재로 바꿔주는 이적 시전이다.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시전, 뭘 펼쳐 보인다. 이제 그런 시전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서 붙였습니다. N병신이 N병신했네. 이거 제 대본에는 XX 돼 있는데요. 뭐 유튜브니까 그냥 병신이라는 말 쓰지요. 뭐 그렇게 매우 뭐 나쁜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뭐뭐가 뭐뭐 했네라는 말은 이제 그 말 자체를 동사형으로 만들어서 본인이 뭐라고 내뱉어놓은 말을 본인이 그대로 실천해 버렸을 때 이제 비아냥거리라고 쓰는 말이 그건데요. MBC를 이제 비판을 하면서 N병신이 N병신했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박원순 법률 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 왜 늙으면 죽어야 된다 이런 말 해가지고 크게 논란이 됐던 정철승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MBC 스트레이트 김건희 통화방송은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씨에게 당한 것입니다. 김건희 씨가 어찌 그리 멍청할 수 있나 생각했는데 방송을 보고 나니 서울의 소리가 더 멍청했던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대본에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결국은 어제 MBC와 김건희와 MBC의 싸움은 김건희의 압승이었다. 이것이 오늘 대체적인 민심의 동향,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말고도 뭐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는 정말 오로지 이것만 보도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께 일일이 다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다 알 수 있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MBC를 향해서 시청자를 우롱하는 변죽만 울리고 시청률 장사만 잘했다.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참 대단한 여장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런 말을 했었죠. 홍준표 까는 게 더 슈퍼챗 많이 나올 것이다. 윤석열 비판은 반응 별로 안 좋다. 슬쩍 한번 해봐. 우리 좀 갈아타자고 한번 해봐. 홍준표 의원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튜브 틀리를 한 유튜버들을 말합니다. 튜브들이 경선 때 왜 그렇게 집요하게 나를 펌회하고 물어뜯고 했는지 김건희 씨 인터뷰를 잠시만 봐도 짐작할 만하다. 뭐 이런 말 했고요. 그 다음에 김종인 씨가 먹을 게 있으니 왔다는 말도 충격이고, 그러니까 잔치집에 올 것이다. 김종인 씨가 오고 싶어 했다. 이런 말을 김건희 씨가 했었죠. 그래서 김종인 씨가 먹을 게 있으니 왔다. 그 말이 홍준표 의원에게는 충격으로 들렸다.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보수들은 바보다라는 말도 충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를 키운 거는 민주당 이라는 김건희 씨의 말의 뜻은 무엇인지 앞으로 나오겠지만 곧 나올 전문을 보면 당내 경선 때 김건희 씨가 총괄 지휘한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랬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뭐 일부분 여장부답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고 김건희 씨가 어떤 비선 실세로서 막구해서 윤석열을 조종해갖고 경선 과정을 다 이끌어온 것처럼 그렇게 본다라는 말이 있겠습니다. 11시 김광일 쇼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김건희 씨의 분석이나 김건희 씨의 사사로운 대화 내용이 남편인 윤석열 후보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매우 다른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한 입을 덮고자 하는 부부라도 생각이 똑같을 때가 있고 동상이몽 전혀 다른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직을 관두고 나와서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까지
그냥 일 개인으로 이런저런 캠프 사무실을 꾸리고 이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해나가는 그 무렵에 윤석열 씨가 낮에 활동을 마치고 저녁 집에 돌아가면 부인인 김건희 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 뭐 그다음에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도 부분적으로 있었지만은 많은 대화는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서 서로 의견이 맞는 부분도 있었고 틀리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하는 얘기를 듣고 김건희 씨는 정치 판세에 대한 뭐 그런 생각을 더 깊게 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이제 이 지금 통화 그 육성 방송 내용을 보면은 그게 곧 윤석열 후보의 생각 100% 서로 부부의 생각이 같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100% 틀리다 이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심하게 대립했을 그때 그리고 검찰총장직을 호련히 벗어버리고 정계에 입문했던 그 무렵의 여러 가지 생각들 그 많은 생각들의 일정 부분은 김건희 씨하고 공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네, 이번에는 조국 씨 반응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 씨가 자신에 관한 이제 코멘트가 김건희 씨 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제 MBC 방송 텔레비전 앞에 가장 파투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된 상태로 그 방송 내용을 들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인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 보겠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부분 원본을 들으니 기가 막힌다. 라고 했었는데 2시간 뒤에 저기에 섬찟하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싫어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법이 여기에 대해서 방송을 하지 말라. 이렇게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 부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싫어한다. 그런데 좌파들이 여기서 말하는 좌파는 대개 586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좌파들이 조국을 그 자리에 앉혔다. 그래서 우리 신랑 윤석열은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조국을 수사한 것이다. 이게 그 말의 요지입니다. 거기서 가장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싫어한다. 이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국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가 막힌다. 그랬다가 이제 2시간 뒤에는 4글자를 덧붙였는데 섬찟하다. 여기에 대해서 시청자가 이런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뭐가 기가 막히고 섬찟한지 설명을 못하시는 분.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을 썼네요. 저걸로 섬찟했으면, 그러니까 문재인은 조국을 싫어한다 이런 말 정도로 섬찟했으면 이재명의 녹취를 듣는다면 혼이 빠졌을 텐데. 네. 그다음에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 임마 문재인이 너 싫어한대. 크크크크. 오늘 아침에 뭐 주시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여론조사는 김건희 씨의 그 7시간 통화가 있고 그것이 MBC를 통해서 이미 이제 공개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미 인터넷 공간에서는 거기에 김건희 씨가 했다는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해 보이는 발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다 공개된 다음에 실시된 여론조사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윤석열 41.4, 이재명 36.2, 안철수 9.6, 심상정 3.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특기할 만한 건 이 자체로 보시면 보는 것보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6.2%가 치솟은 겁니다. 윤석열은 치솟았습니다.
대신에 이재명은 내려앉았고 그리고 안철수는 더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은 그 30%대 중반에 거의 쇠사슬에 묶인 듯 답보 상태에 있는 거고 윤석열과 안철수 두 사람이 마치 교집합을 놓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처럼 그런 양상을 보일 때가 있는데 이제 김건희 씨의 그 이 통화 내용이 알려질 만큼 알려진 그 상황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니 윤석열은 6%포인트가 치솟았고 안철수는 5.5%포인트가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도 보면은 이제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화면하고 제 손끝하고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40.6, 이재명 36.7, 안철수 12.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리얼미터 조사 역시 김건희 씨의 이 통화가 7시간 45분 분량이고 MBC를 통해서 방송될 거라는 것이 알려진 뒤에 실시된 여론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가령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역시 민심은 뭐 서울의 소리가 어떻거니 MBC가 어떻거니 뭐 이런 것 그것하고는 견줄 수 없을 만큼 매우 균형 잡히고 매우 현명한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다. 저 같은 입만 살아있는 인간들이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 있지만 정말 우리 시청자들, 우리 국민들의 민심은 저 같은 수준에 있는 인간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고공에 계시면서 정말 이 대선판이 흘러가는 그 어떤 길을 정확하게 맥을 짚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탄복할 때가 많습니다.